72세 할머니가 매일 아침 7시 정각의 우체통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며 이웃 주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체통 앞에 서 있는 할머니. 그런데 우체통에서 꺼내는 건 언제나 광고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40년 만에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인천 동구 만석동의 좁은 골목길. 1970년대에 지어진 2층 양옥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골목 끝자락 모퉁이에 자리한 낡은 단층집. 회색 시멘트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대문 옆 작은 우체통은 빨간 페인트가 벗겨져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침 6시 50분.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집들에서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남색 카디건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우체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순. 올해 72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5년째였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슈퍼마켓 전단지 2장과 부동산 광고지 1장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전단지 뒷면까지 확인하고 광고지를 펼쳐 내용을 읽어봤지만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광고지들을 다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우체통을 쓰다듬듯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아니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올 거야. 분명히. 영순이 집으로 들어가자 맞은편 2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최순자였어요.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순자는 영순의 이상한 행동을 벌써 몇 달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우체통만 확인하고 들어가. 순자가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김동수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우편물 확인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렇게 정확한 시간에 나올 수가 있나? 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우리 이사 오기 전부터 그랬대. 옆집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저 집 박씨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저러셨대. 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더 이상한 건 우체통에서 뭘 꺼내도 다시 넣는다는 거야. 진짜 기다리는 편지가 있나 봐. 동수는 창문 너머로 영순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단층집은 조용했고 연기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는 거야? 응.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대. 자식도 없고. 그럼 누구한테서 편지를 기다리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 영수는 어김없이 우체통 앞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전단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원하는 것은 없었죠. 순자는 이번에도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때쯤 순자는 옆집 이정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살인 정혜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 맞은편 박씨 할머니 아세요? 그 매일 아침 우체통 확인하시는 분.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순이. 알지. 불쌍한 양반이야. 뭐가 불쌍한데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불쌍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정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한대. 내가 이 동네 이사 왔을 때도 벌써 그러고 계셨어. 40년이요. 정말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때는 젊었지. 30 초반이었을 거야. 지금처럼 허리도 안 굽고 머리도 까맣고. 근데 그때부터 벌써 매일 아침 우체통 앞에 서 계셨어. 정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구한테서 편지를 기다리는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건데 첫사랑이래. 영순이가 22살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 그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면서 꼭 편지 쓰겠다고 약속했다는데 40년 전이면 1983년이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기다린 거예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안 왔대. 근데도 매일 확인하시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동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모르겠어. 근데 뭔가 슬퍼. 저렇게 매일 나와서 우체통만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보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영수는 정확히 6시 50분에 나타났어요. 11월 10일 금요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새벽 골목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어요. 순자는 이번에도 베란다에서 지켜봤습니다. 영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나왔어요. 비를 맞으며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광고지뿐이었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영수는 한참을 우체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건너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들어가세요. 순자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순자를 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금방 들어갈 거예요. 할머니, 혹시 기다리시는 편지가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요. 언젠가는 편지를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40년 전 약속이죠. 순자가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참견한 거라.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전 믿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그 사람이 약속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어딘가 의연해 보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 같아. 40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죽었거나 이민이라도 간 거 아닐까? 아니면 결혼해서 새 삶을 산다거나.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편지 한 통 못 보낼 정도로 바쁜 인생이 어디 있어. 순자가 붕괴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답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직원 서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20대 후반의 젊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박영순 할머니요? 알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에요. 민지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사세요? 네. 배우자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으세요. 친척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가끔 방문하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다만 좀 외로워 보이시긴 해요. 근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순자는 영순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한다는 것. 한 번도 오지 않은 편지를 기다린다는 것.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저도 들었어요. 할머니가 한 번은 말씀하셨거든요. 첫사랑이 편지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고.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치매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신은 또렷하세요. 그냥 정말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소식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기에 그럴 수 있을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사라진다면 4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순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영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 50분에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우체통을 열었을 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정호가 보낸 편지.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길고 긴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린 시간. 그 끝에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순자가 우연히 창문을 보다가 영순이 주저앉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보여줬어요.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40년 만에. 순자는 영순의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정말로 편지였어요.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어요. 낡은 장롱과 밥상 하나,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순을 방 바닥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떠다 드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마시세요. 영순은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는 봉투를 놓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아, 잘 지냈니? 나야, 정호야. 4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편지 한 통 제때 보내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도 함께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83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니? 인천항 부두였지. 나는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너는 근처 공장에서 일했어. 점심시간마다 부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까만 머리를 뒤로 묶고 파란 원피스를 입은 너.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고 있었지. 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 무슨 책 읽으세요? 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 소설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났어. 영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83년 3월 15일 화요일.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날. 22살의 영수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미싱을 돌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심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부두 벤치에 앉아 김치 도시락을 먹으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박경리의 토지였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죠.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소설이에요. 영순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책 좋아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옆에 앉으며 도시락을 꺼냈어요. 보리밥에 김치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해요. 부두에서 일해요. 영수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첫눈에 호감이 갔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언젠가 작은 책방을 하고 싶어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청춘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영순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영순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바닷가를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7월 어느 무더운 날 정우가 말했어요. 영순아, 나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영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이요? 왜요? 여기 부두 일은 미래가 없어. 나이 들면 못하잖아. 서울 가면 일자리가 더 많대. 돈 모아서 영순이랑 결혼하고 싶어. 정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순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언제 가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버스표 끊었어. 정우가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꼭 돌아올게. 1년만 기다려줘. 돈 모아서 돌아와서 청혼할게. 그리고 매주 편지 쓸게. 약속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1983년 7월 25일 월요일. 인천터미널에서 둘은 작별했습니다. 정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영순아, 꼭 편지 쓸게. 매주 일요일마다 쓸게. 정우가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떠났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정우의 얼굴. 손을 흔드는 모습. 그게 영순이 본 정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편지는 없었어요. 영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 하지만 정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84년 봄이 왔어요. 영수는 여전히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재촉했어요. 28이 되었을 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하는 남자였어요. 부모님 태계 속의 강권으로 영수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에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착한 아내로 살았지만 매일 아침 우체통은 확인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려니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정말로 혼자였어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순아, 진실을 말할게.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어. 철근이 떨어져서 등을 다쳤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 하반신 마비래. 평생 걷지 못한대.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 25살 청년이 갑자기 장애인이 된 거야.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어. 영순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약속했던 1년 후 청혼은 어떻게 하지? 이런 몸으로 영순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 그리고 결심했어. 편지를 쓰지 않기로. 영순이를 놓아주기로. 넌 아름답고 착한 여자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장애인인 나와는 안 돼.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 한 통도. 40년 동안. 넌 분명 날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가끔 인천 소식을 들으면 내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 완전히 잊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영순아, 얼마 전 우연히 인천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야기를 들었어. 4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한다고. 한 번도 오지 않은 편지를 기다린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 영순아, 넌 날 잊지 않았구나. 40년 동안 기다렸구나. 나는 내가 날 잊었을 거라고 혼자 판단했어. 내 마음을 묻지도 않고, 너한테 선택권도 주지 않고. 정말 미안해. 지금 나는 병원에 있어. 폐암 말기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휠체어에 앉아서도 매일 내 생각을 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랐어. 영순아, 내가 죽으면 영순이 곁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살아서는 함께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어.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 근데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인천 만석동 공동묘지에 자리가 있대. 거기 묻히고 싶어. 영순아, 4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영원히 사랑해. 정호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순이 말했습니다. 병원이 어딘지 알아야 해요. 가봐야 해요. 순자는 편지 봉투를 확인했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501호. 지금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순자의 남편 동수가 차를 빌려줬어요. 세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수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우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40년 만에 받은 편지. 너무 늦게 온 편지. 하지만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1호는 안병동이었어요. 영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에 침대 하나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본 순간 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정우야. 나야. 영순이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이 영순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순이, 정말 영순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응. 나야. 편지 받았어. 40년 만에 받았어. 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영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순자와 동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영수는 정우 곁에 앉아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했어요. 사고 후 재활병원에서 5년을 보냈대요. 휠체어 생활에 적응했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살았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늘 영순이 있었으니까요. 영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했지만 정우를 잊지 못했다고.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하며 살았다고. 정우는 영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영수는 정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정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우가 영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순아, 고마워. 마지막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정우야, 아직 가면 안 돼. 영순이 울먹였습니다.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영순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놓지 않을게. 약속해. 응, 약속해.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정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사흘을 함께 있다가 보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호의 친구 몇 명과 영순, 순자와 동수가 전부였어요. 정호는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인천 만석동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영순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영순은 매일 묘지를 찾았습니다. 정호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영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편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습관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정호를 다시 만났으니까. 진실을 알았으니까. 순자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40년을 기다리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정호가 편지를 안 보낸 이유를 이제 알잖아요. 날 위해서였어요. 자기는 장애인이 되었으니 날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영순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40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순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전 정호를 사랑했어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잖아요. 정호는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영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할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시간으로 재는 거라는 것을. 40년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어요. 영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그 모습에 익숙해졌어요.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영수는 정우의 묘를 찾았어요. 작은 꽃다발을 가져갔습니다.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우야, 크리스마스야. 우리 첫 데이트했던 날 기억나? 40년 전 크리스마스였지. 영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83년 12월 24일. 정호가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영순아, 메리 크리스마스. 정호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영순이 포장을 풀었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예뻐. 정호가 직접 목에 걸어줬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영순이를 위해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겨울 바다는 춥고 거칠었지만 함께여서 따뜻했습니다. 정호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영순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더 좋은 선물 사줄게.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정우는 서울로 떠났으니까요. 영수는 그 목걸이를 4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지금도 목에 걸고 있었어요. 정우야, 이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순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수는 정우의 묘 앞에서 새해를 맞았어요. 정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이제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날부터 영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웃들과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순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40년 동안의 숙제를 끝냈으니까.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의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췄어요. 영수는 정우의 묘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던 개나리였어요. 노란 꽃이 피면 정우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순자를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순자 씨. 뭔데요?
할머니, 제가 죽으면 정우 옆에 묻어주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전 이제 충분히 살았어요. 72년. 긴 인생이었죠. 이제 정우 곁에 가고 싶어요. 영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7월의 무더운 날. 영수는 정우의 묘를 찾았어요. 평소처럼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네. 내가 좋아하던 수박 사왔어. 영수는 작은 수박 한 통을 가져왔어요. 묘 앞에 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정우야, 맛있다. 너도 먹고 싶겠지? 그날 저녁 영수는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다음날 아침 발견했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영수는 약속대로 정우 옆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가 나란히 섰어요. 순자는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우 할아버지랑 함께 계세요. 40년 동안 기다리셨으니 이제 영원히 함께 있으세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순 1951년부터 2024년, 김정우 1958년부터 2023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는 가끔 두 사람의 묘를 찾았어요. 꽃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가을이에요. 어느 날 순자는 영순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민지와 함께였어요. 낡은 장롱을 열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김정우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순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순자는 편지를 하나 펼쳤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비가 내려. 내가 좋아하던 빗소리야. 창문을 열고 들으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언제 편지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1985년 6월 3일 영순이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함께 울었어요. 상자에는 편지가 수백 통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주 한 통씩 쓴 편지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사랑의 기록들. 순자는 편지들을 정우의 묘 앞에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묘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 이제 전해드릴게요. 40년 동안 쓰신 편지들. 정우 할아버지가 읽으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읽고 있는 것처럼.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첫눈이에요. 함께 보고 계시죠? 묘지를 떠나는 길에 순자는 뒤돌아봤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눈 덮인 언덕 위에서 조용히 함께 있는 두 사람.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시간으로 재는 거라는 것을. 영수는 40년 동안 정우를 사랑했고 정우도 40년 동안 영순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늘 함께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동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래? 갑자기.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동수도 아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순과 정우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우의 묘 앞에 영순이 심었던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 꽃이 만발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묘비 앞에 앉아 순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개나리 폈어요.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심으신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매년 봄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영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순자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이면 꼭 묘지를 찾았어요. 어느 날 순자의 손녀가 함께 갔습니다. 10살 소녀였어요. 할머니, 여기 누가 묻혀 있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서로 사랑했던 두 분이야.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어. 소녀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글귀를 읽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자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나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야. 마음속에 있으면 언제나 함께인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묘 앞에 꽃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랑 묘지에 갔다. 40년을 기다린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멋진 이야기인 것 태계속 같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소녀는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과 함께 그 묘지를 찾았어요. 두 아이에게도 영순과 정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소녀는 이제 어머니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천 만석동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낡은 집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영순이 살던 집도 그대로였어요. 지금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우체통을 발견했어요.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우체통.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버릴까? 너무 낡았는데.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두자. 이 집의 역사니까. 부부는 우체통을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도 그 우체통은 대문 옆에 있어요. 비록 주인은 바뀌었지만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영순이 매일 확인했던 그 우체통. 어느 봄날 순자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에 의지했어요.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늙었어요. 곧 할머니 곁에 갈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날려왔어요. 순자의 어깨에 꽃잎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걸 손에 올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답장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순과 정호의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혔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순자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영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최순자, 사랑을 기억하고 전한 사람. 순자의 손녀는 할머니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영순 할머니랑 정우 할아버지 이야기 잊지 않을게요. 제 아이들한테도 전할게요. 그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3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영순과 정우 그리고 순자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할머니의 이야기.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입니다. 인천의 바닷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만석동 골목을 지나 묘지까지 불어가는 바람. 그 바람 속에는 영순과 정우의 속삭임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